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 요거 하나만 배워가신다라면 충분할 것 같아요.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할 때는 그죠? 금액으로 한다. 금액으로 하고 내 전체 계좌의 시드머니가 네, 안녕하세요. 서영원 전문가의 리치붐 시간입니다. 우리 은퇴족들이 금퇴족이 될 수 있게끔 제가 영상을 항상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4월 7일 오늘 수요일장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들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좀 팁이 될 만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는 오늘 좀 매매를 많이 안 했어요. 매매를 많이 안 했고 서진 시스템이 오늘까지 좀 조정을 좀 받으면서 분할 매수를 좀 진행을 해서 우리가 보통 3차 분할 매수를 좀 진행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2차 분할 매수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종목을 공략을 할 때는요. 좀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3차 분할 매수까지 진행을 하고 비중을 10% 이내로 가져가는 부분들 특히 비중 조절을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벌써 분할 매수 사인을 좀 드리니까 비중이 좀 늘어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부분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오늘 서진 시스템을 우선 분할 매수를 좀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 오늘 분할 매도를 또 했어요. 수익 실현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종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종목 상담 119에서도 관심 종목으로 좀 뽑아드렸던 종목이죠. 앞으로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은 관심 있게 계속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가 나아지면 다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게 되고 이런 경우들도 있겠습니다만 최근 가전제품 판매량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좀 큰 TV 사이즈의 TV가 판매량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가격도 많이 낮아지기도 했고요. 과거에는 65인치, 55인치의 TV가 가장 많이 팔렸다라면 지금은 물론 65인치가 제일 많이 팔리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75인치, 85인치까지도 늘어난다고 하죠. 그렇게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은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넷플릭스가 그 부분들의 스타트를 끊기 시작했죠. 근데 뭐 왓챠라든가 티빙, 앞으로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나라에 한국에 상륙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은 그 OTT 업체들은 결국에는 자체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해요. 넷플릭스 정도 되는 사이즈나 디즈니 플러스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가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투자를 해서 드라마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정도의 규모가 되지 못하는 OTT 업체들은 결국에는 얼마나 퀄리티 좋고 많은 이 데이터를 내가 수집을 할 수 있고 내가 컨텐츠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가장 관건이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 들어서 흐름들을 보시면은 컨텐츠를 만드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강하게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강했던 종목들은 첫 번째로 먼저 강했던 종목들은 뉴라는 종목을 들 수 있겠죠. 최근에 바닥권에 움직이다가 올 초부터 엄청난 상승을 보여서 4,000원짜리가 14,0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럼 이 종목 사도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좀 추격 매수를 하는 습관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렇게 좋은 전략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 볼 수 있겠고 또 저희가 매매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 쇼박스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고 뭐 아직 쇼박스는 수렴 과정이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시세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최근 들어서 또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면은 뭐 대원 미디어도 마찬가지죠. 뭐 OTT 쪽은 아니지만 이쪽은 또 반대로 웹툰 관련된, 그러니까 모든 컨텐츠를 어떻게 소비를 하느냐를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좀 트렌디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스튜디오 드래곤도 드린 거거든요. 최근에 IHQ도 급등이 시작이 됐고요. 그죠? 그래서 수급도 굉장히 좋죠.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CJ ENM이 갖고 있는 드라마 제작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흐름들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 들어서 이런 바닥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면서
강하게 올라왔죠. 그래서 저희가 일부는 좀 매도를 했고요. 나머지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을 더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들, 수급들도 들어오고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또 수익을 실현하면서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그리고 저희가 오늘 했던 종목 중에서는 서진 시스템을 분할 매수를 했어요. 서진 시스템 제가 43,500원짜리 에서 분할 매수 사인 드렸죠. 근데 5G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요 안에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들은 크게 신경 쓰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은 저희 회원님들은 비중 조절을 제가 이제 교육 방송도 해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리딩을 진행을 해드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비중 매수가 대부분이 되세요. 근데 우리 무료 카톡방 회원님들은 비중이 전부 중구난방이에요. 30%, 20%, 뭐 10% 이렇게 되는데 제가 처음 드릴 때는 10% 이내로 한번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걸 분할 매수 해봅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비중이 늘어나면 또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서진 시스템이니까 그렇게 다우면 안 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비중 조절이에요.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이 제일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내가 이 종목을 샀는데 만약에 상승을 할 때 조금만 갖고 있으면 수익이 작을 거라는 우려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양을 한 번에 사가지고 크게 수익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에서 옵니다. 왜냐면은 비중에 대한 부분을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라는 것은 더 샀다라는 거거든요. 그 산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은 만약에 올라갔을 때 내가 1,000만 원을 매수했는데 10% 수익 나면 100만 원이지만 내가 2,000만 원, 3,000만 원 사면 200만 원, 300만 원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큰 수익을 원하기 때문에 매수가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대 20%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그죠?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 그 종목이 올라가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을 수익 실현을 하고 가져갔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에 대한 부분 조금 조정이 나와도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또 이 종목도 5G 관련된 종목들의 순환매가 나올 때 특히 인프라 투자와 5G의 흐름들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움직임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너무 많이 매수가 되신 분들은 스튜디오 드래곤을 매수를 못하는 거죠. 물론 뭐 공개 방송에 제가 알려드린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종목들을 동일한 비중의 흐름들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담아놓고 있어야만이 계좌가 크게 밀리지 않고 수익률을 만들어가고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가는데 흐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셔서 진행을 해나가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쉽진 않아요. 왜냐면은 특히 처음 주식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사야 할지를 몰라요. 사실 근데 HTS에 그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해서 진행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물론 증권사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가능을 한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좀 팁을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요. 분할 매수하는 방법이에요. 분할 매수를 할 때 요걸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요거 하나만 꼭 배워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간단합니다. 분할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 수량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금액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한번 좀 지켜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우리가 10,000원짜리를 100주를 샀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10,000원이 8,000원이 됐을 때 또 100주를 사면 당연히 매수가는 물량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은 10,000원을 100주 산 거와 8,000원을 100주 산 거는 당연히 금액이 전자보다 후자가 작게 되죠. 그러면은 평단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 중심 가격으로 맞춰지질 않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반대로 이렇게 수량으로 맞춰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금액으로 맞춰서 하시면 10,000원일 때 100만원어치를 사고, 그죠? 그 다음에 8,000원일 때 100만원어치를 사면 주식수는 20%가 늘어나게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매수가 되는 거예요. 저점으로 들어올수록 물량이 더 매수가 많이 되는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금액이 예를 들어서 나는 1,000만원을 갖고 있어. 그럼 10%를 매수한다. 그럼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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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만원, 330만원, 330만원 이렇게 매수를 해나가면 비중에 있어서도 10%를 맞춰놓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금액이 전부 다르니까 그거를 수량으로 맞춰서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뭐 100주, 200주 이렇게 매수를 하니까 떨어질 때 분할 매수할수록 평단가는 안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면은 떨어질수록 더 작게 사지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주식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잘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모여서 여러분들이 스킬들이 들어가면 동일한 종목을 공략한다 하더라도 누구는 수익이 나고 누구는 손실이 나고 누구는 계좌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누구는 막 널뛰기를 하는 이런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 요거 하나만 배워가신다라면 충분할 것 같아요.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할 때는 그죠? 금액으로 한다. 금액으로 하고 내 전체 계좌의 시드머니가 얼마인지는 내가 그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얼마까지 매수를 한다. 어느 금액을 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매수할 거다. 이런 부분들을 그걸 나눠서 매수를 하신다라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근데 이제 HTS 쓸 때 사실 수량으로 적는 게 훨씬 쉬워요. 근데 HTS 중에서 되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제가 다 알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증권사에 문의를 하시면 나는 금액으로 사고 싶은데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 그리고 여러분들 블로그만 쳐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습관을 가져보신다라면 그래도 주린이에서 한 단계 좀 올라가는 그런 기회를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여러분이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분할 매수 텀이 굉장히 길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저한테 계속 물어보셨거든요. 언제 사요? 언제 사요? 더 사도 되나요? 더 사도 되나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는데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루에도 뭐 분할 매수해가지고 올라올 때 파는 이렇게 매매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매매했던 종목들은 뭐 라운시큐 같은 이런 종목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단타로서 진행을 해나가는 부분인데 선 시스템은 조금 다른 결이 다른 종목입니다. 좀 안정적이면서 좀 저점에서 이렇게 모아가는 그런 패턴의 흐름들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가져가 보시면서 여러분들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리치붐에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팁을 드렸다라면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미시적인 흐름들에서 쪼개서 좀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은 뭐 내일 옵션 만기니까 오늘 같은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심심한 장세인데 괜찮아요. 일단은 환율이 좀 안정을 찾아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종목별 흐름들에 집중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은퇴하시는 분들이 금태족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저희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대일련 서영호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